네, 이번 시간에는 가족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가족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밥 먹고 자고 하는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가족이라는 것도 그 하루 세 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은 사실 사회 제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혼자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태어나서 그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제도 중에서 가장 일차적인 집단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조직 체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란 일단 현실적으로 이 인간의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꾸준히 지속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 제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은 뭐 역사나 민족 그리고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정의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죠. 우선 이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가족의 실체에 관해서는 시각들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많은 인류학자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가족이란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족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공간적인 개념이 가정이라는 내지는 가족이라는 틀로 봤을 때 공간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간과 그리고 특정한 애정의 유대, 그러니까 가족 간에 있어서 유대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은 그런 유대로 연결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뭐 이거를 가족의 어떤 유형으로 본다라면은 핵가족의 개념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러한 집합체로 가족을 개념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족이 여성의 영구불변한 역할, 주로 이제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학습자님들께서도 잠깐 가족이라는 거 개념 생각했을 때 아마 엄마가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엄마에 이어서 엄마가 하고 있는 역할, 주부의 역할, 그리고 주부 안에 자녀 양육의 역할, 뭐 주부 이외에 또 가사나 그리고 지금은 경제생활까지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출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가족이 여성의 영구불변한 역할, 뭐 양육이나 결합이나 그리고 재생산 역할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신념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인간 양육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 체계인 것만은 현재까지 전해 내려져 오는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편재하는 생물학적인 욕구에 대한 보편적인 이제 반응으로도 보는데요. 사실은 생물학적인 욕구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회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나라에 존재하는 문화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가족이라는 특별한 문화 체계를 만들어내죠. 그런 사회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그리고 철학적 이념적인 구성 단위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자연적 집단이 아니라 가정 내부에서 인간관계를 조직하고 고려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와 복지를 제공해주는 뭐 특히 자녀 양육이겠죠. 그죠? 자녀를 양육하는 단위이고 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뭐 현대 어떤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비인격적인 규범과는 대립이 되는 사랑과 친밀의 범주로 개념화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란
혈연 관계, 그리고 이제 혼인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측면에서 정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혈연 내지는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혈연이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제 관련된 둘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집단으로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제 규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의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을 관계 질이나 기능 면에서가 아닌 구조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법적인 지위에 의해서 규정 짓는데 전형적으로 부부하고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를 일단은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동의 주거 공간을 갖고 그 다음에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상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인 권리도 있겠지만 그 가족 구성원 내에 있어서의 엄마의 권리, 자녀의 권리도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녀의 일차적인 사회화를 책임지는 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는 전통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죠.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주부로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이런 남녀의 성별이 분리된 역할 구조가 이제 핵가족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죠. 이 외에 이제 외형적인 구성 면에서는 혼인과 혈연 또는 양자, 입양을 통한 양자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결합된 집단이다라고도 이제 보는데요. 기능 면에서의 개념 정의로 가족은 사회 전체 맥락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가업을 수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가족은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정서적인 표현을 위한 심리적인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에서 결국은 법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념 정의가 된 가족이다라고 살펴보셨는데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가족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대 가족 생활에서의 변화를 먼저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선 요즘 보면 결혼 전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연령에 따라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찌되었건 현대 사회는 결혼 전에 과거에는 동거라는 문화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했는데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덜 부정적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남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의 결혼 적정 연령, 예, 여자도 올라가고 남자도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있죠. 점점. 그래서 남녀의 결혼 적정 연령이 한때는 뭐 10대 후반이었다가 지금은 30대 중반까지도 적정 연령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싶을 때가 적정 연령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러한 인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녀의 결혼 적정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낳는 자녀 수가 또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최대 국정 과제가 저출산 극복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녀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녀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과거에는 의무였다라면 지금은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부부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부부가 자녀 수를 좀 적게 낳거나 안 낳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 여성이 자녀를 갖는 경우가 또한 늘고 있어요. 이걸 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그 결혼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난 사실만으로 봤을 때 미혼 여성이 자녀를 갖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이 사회 활동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로 봤을 때 좀 전에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성의 고유의 어떤 집안 내에서의 역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가사를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여성이 양육도 하지만 자기 개발 내지는 아니면 뭐 가정의 경제 활동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신 여성들도 사회 활동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혼율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혼율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증가된 현상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결혼이 라는 제도가 있으면 이혼이라는 제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와 맞물려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제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사회, 현대 사회는 이혼율도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이 많이 일반화되었다. 이것도 인식의 차이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한부모 가족이다라고 하면 사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했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부모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시할 만큼의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율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대가족 생활에서의 변화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